네, 목요일 정치수다는 김수민 시사비평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헌재가 최근 굉장히 참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씨 탄핵할 때도 8인 체제에서 탄핵을 했었고, 그렇죠. 네, 그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정상화하는 것이 좀 시급했었는데, 네. 어쨌든 빨리 임명을 한 것은 좋게 보고요. 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어떤 진보 성향 재판관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게 될 텐데, 네. 네, 정말 근데 진보 성향이라서 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논란은 종식돼야 될 것 같아요. 보수 재판관들 임명될 때는 그런 논란이 그만큼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일례로 들면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예. 독일 같은 경우가 있는 나라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네네. 독일의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서 예. 3분의 2 가량이 당적이 있었던 정도입니다. 네, 성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 당적이 있었던 재판관이 3분의 2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진보니 그래서 안 된다느니 편향되었다느니 이런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소장을 다시 임명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 법에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네. 재판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그래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네. 재판관을 하다가 재판소장이 되면 소장으로서 임기는 이제 6년 빼기 지금까지의 임기 수행 기간,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법령을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녀 임기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따로 법률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1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가 네네. 좀 부담스럽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1년이면 어떻고 6개월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임명을 일단 빨리 하시는 게,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또 계속 이 부분을 또 거론하면서 또 정치 공세라든가 야당 쪽에서도 이걸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이번에도 혹시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제가 될 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이나 되는 거고, 네. 그 9명이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코드 인사라는 걸 하려고 하더라도 진보 1색 혹은 보수 1색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임명하는 거면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임명을 하거나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반발하고 이런 것이 틀린 것처럼. 그렇죠. 네, 서로 간에 나눠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그냥 이제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트집 잡는. 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거죠. 보수 성향의 정부가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을 임명할 때, 그럼 단순히 보수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네,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보수 성향이 아니라 부패 전력이 있다거나, 네. 이렇다면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법 연구에도 그것이 만약에 군부로 치면은 하나회라든가 알짜회라든가 이런 모임이면은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 연구 모임인 것이고, 네.
우리법연구회를 통해서 뭐 인사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그쪽 성향의 법관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현재 실제 하는 모임은 아니고 또 요즘에는 좀 다른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좀 소모적인 논란은 좀 종식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보수 야당의 통 큰 지도자가 있으면 예.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좀 뭐라고 하지 마라.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또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든 것이 베베꼬인 이런 분이라서 그런 전향적 태도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김희수 이제 대행 체제니까 네. 이 대행이 헌재 재판관에서 아예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김희수 대행이 좀 연령이 좀 있으시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인준이 안 됐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다시 김희수 안을 뭐 붙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뭐 또 임기도 아주 많이 남은 분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알아서 용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습적 사고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임기는 남아 있는 것이고, 예. 뭐 김희수 소장보다 뭐 후배거나 연하인 분이 뭐 소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꼭 김희수 재판관이 소장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김희수 재판관 헌법재판관으로서 네, 그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대단히 큰 권한을 갖고 있고, 네. 또 한 명 한 명이 기관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유념한다면 네. 또 그 사법개혁에서 유의미한 역사적인 족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남은 임기를 수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씨 문제가 참 최근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뭐 재판 가지고도 말이 많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지금 과연 박근혜 씨가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을 할 것이냐. 네.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일단 탈당을 권유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탈당을 일단 거부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탈당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안밀이긴 한데요. 예. 지금까지 제가 또 우리가 지켜본 박근혜 씨라면 예. 탈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진해서는. 자진 탈당이 맞긴 맞아요. 지금 그 친박 그쪽 입장에서는 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친박 계열의 최고위원이죠. 김태흠 의원도 자진 탈당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예. 이 박근혜 씨 문제는 박근혜 씨가 대반전으로 정치에서 다시 어떤 그 주역으로 등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네. 그 부분은 정말 광적인 거의 좀 멘탈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국민을 빼고는 다 보수 진영에서의 국민들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보수 국민 입장에서 봐도 박근혜 씨는 이제 그냥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골칫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예. 계속 껴안고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러니까 차마 뭐 탄핵이 무조건 잘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성향의 사람일지라도 예. 이제 박근혜 때문에 좀 골머리는 그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계속 퍼질 것이고요. 예. 그러면은 그 일부러 출당을 시키면서 그 보수 진영, 수구 보수 진영의 내부를 분열시키기보다 박근혜 씨가 정치적인 도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탈당을 하는 것이 맞죠. 사실 그런 선택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예. 의외로 이명박 대통령은 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말년까지 계속해서 당에 남아있다가 박근혜 씨 탄핵 직전까지도 그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었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의외의 인물이 돼버렸고, 근데 박근혜 씨가 그런 도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내 발로 못 나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네 발로 안 나가 자진 탈당을 거부를 했을 때 미치는 이 보수 진영의 부정적인 여파, 반드시 부정적인 여파로 좀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이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진 탈당을 안 하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럼 박근혜 씨 입장은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인권도 침해당했고, 예. 네. 그러면 이제 탄압받는 보수의 투사라고 자신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더 억울하게 실이 자진 탈당을 할 이유가 없겠죠. 출당도 억울하게 생각을 할 테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사람들 입장은 분열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렇죠. 것일 텐데, 예. 박근혜 씨는 자신을 위시한 특히 자신의 지지 세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나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뭐 제2의 친박연대를 만들거나 예.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물러나지 않는. 네. 지금까지 뭐 그 탄핵 재판도 그랬고 이 뇌물수수 관련한 재판도 그렇고. 네. 박근혜 씨는 혐의를 일부도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네, 1이냐 0이냐 이진법적인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사람의 뇌리에는 자진 탈당과 같은 그 중간의 절충의 선택지는 없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좀 하나 궁금한 게요. 오늘 조선일보 등에 실린 기사를 보더라도 뭐 유영하 변호사 쪽에서 당 내에서 좀 싸워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그 친박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친박 의원들. 네. 이 친박 의원들은 왜 당내 투쟁을 하지 않는 걸까요? 친박이 예. 이거 홍준표 대표가 간파를 한 내용인데, 예. 홍준표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 받고 대선 가도로 들어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친노는 이념으로라도 뭉쳐있지. 예. 친박은 그것도 없다. 야가치들이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어요. 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 친박들이 다 그 밥그릇 형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앞으로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예. 친박 의원들이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거나 한 지금 사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하. 네, 근데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오더라도 아마 소수가 아닐까 싶어요. 아하. 예,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 친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국회 거수기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고, 예, 이제 자신들을 조종하던 그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냥 무작정 친박 행보를 걷지는 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친박 의원들 대다수가 초선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박근혜 씨가 좀 잘 나갈 때, 예. 20대 국회 의원들을 뽑는 그 선거에서 심어놓은 사람들이라서,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근혜 씨한테 의지할 수 없는 사정인 것이고, 일부는 홍준표 대표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하는, 네,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한 방송에 이준석 바른정당 최고위원이랑 같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준석 위원은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친박 숙청을 못할 것이다. 박근혜 출당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제2의 친박연대가 등장할 수 있고 거기에 네.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예. 그분은.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2의 친박연대 이제 와서 등장해봤자 대호도 얼마 안 나올 것이고. 그렇죠. 따로 나와봤자 대구 경북의 수구 유권자들도 큰 당으로 몰아줘야 된다라는 사표 심리까지 더해서. 네. 예. 그래서 제가 홍준표라면은 그냥 친박 청산한다. 예, 고고싱 해도 손해 안 본다. 네. 예, 조금 관측이 달랐어요, 서로 간에. 아하. 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누가 맞는지 한번. 근데 그게 또 제2의 친박연대가 나와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그렇지 않아도 보수 쪽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네, 지금 김수민 비평가가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친박 연대가 나온다 한들 네, 그거 보수 진영 보수 유권자들조차도 별로 안 좋게 볼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예, 저도 그거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데 슬쩍 네. 저도 한번 얹혀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박근혜 씨가 지금 자기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무슨 변호사인지 MH라고 예, 하는, 네, 네,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예, 계속 보도를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일설에는 이게 뭐 재미교포들이 하는 거 아니냐, 예. 심지어는 김평호 변호사가 관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나요? 네. 아하, 그리고 MH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하, 저는 처음에는 이게 노무현인가, 아. 뭐 정몽헌인가 이러고 있다가, 예, 네,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MH의 M은 이명박이고 H가 박근혜 아니냐. 아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참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유엔에다가 제소를 했다는 것이. 김평우 변호사하고 좀 뭐랄까요. 비슷해 보이는 거는 김평우 변호사도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아,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뭐 이게 어떤 뭐랄까요. 정리되어 있는 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예, 네,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리도 없는 거였었고. 그렇죠. 예, 유엔에 제소한들 그게 하나의 쇼에 불과한 것이지 뭐 실질적인 조치는 아닌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제가 한 방송에서 이정열 전 판사랑 같이 출연하는 날이었는데 예, 이정열 전 판사 말씀하시기를 이게 그러면 국내법의 어떤 조항을 저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일하는 게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매번. 그냥 되는 대로 일하는. 저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되는 대로 말하는 그런 것 같고, 예. 참, 너무 넓은 방에 계셔서 인권 침해인 것인지, 예, 사람에 따라서 방이 너무 넓으면 잠이 잘 안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은 일부러 관을 짜가지고 관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도대체 어떤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간 박근혜 씨를 계속 봐왔지만, 이번에 또 새삼 궁금해집니다.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침대를 넣어달라는 그런 우회적인 요구사항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유엔까지 갖고 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수민 시사비평가였습니다.